시간에 24페이지에 유형 7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유형 7번 뭡니까? 나머지 정리. 유형 7, 유형 8, 유형 9가 다 나머지 정리예요. 지금 근데 제목 보시면 24, 25페이지. 그쵸? 근데 유형 7은 나머지 정리해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유형 8은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유형 9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 요 유형 9번까지 할 거니까 잘 봅시다. 어떤 다항식 AX라고 할까요? AX를 BX로 나누었어요. X에 관한 식이다 이거야. 어떤 다항식 AX를 BX로 나누었더니 목도 X에 관한 식 QX가 되고 나머지도 RX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이 나눗셈을 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등식으로 표현한 식을 검산식이라고 초 4때부터 공부해왔죠. 그래서 검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이 이름이 나누는 식 곱하기 목 QX 어서오세요. 더하기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라고 해서 전부 다 나머지 나눗셈식은 아니야. 나눗셈식은 아니고 나눗셈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네. 아무튼 얘가 나눗셈식이 되려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어떤 조건이냐?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뭐 해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얘가 1차식이잖아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래.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그러면 그때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요. 나누는 식이 2차식이야.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그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되어야 돼요. 즉 1차식 이하가 된다는 소리는 나머지가 1차식 또는 상수가 된대. 알겠습니까? 나누는 식이 2차식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1차식이어도 오케이, 상수여도 오케이. 나누는 식이 3차식인 경우 나머지는 2차식 이하가 되어야 되고 2차식 이하가 된다는 소리는 1차식이어도 되고 상수여도 괜찮다 이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지. 어떤 자연수가 있었는데 자연수를 갖다가 3으로 나눴어.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세 개밖에 되지가 않는데 지금 나누어 떨어지면 0이겠죠? 아니면 뭐 나머지 1인 경우, 나머지 2인 경우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즉 여기 이제 다항식의 차수를 생각해 보면 3차라면 2차 또는 1차 또는 빵차가 상수항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차수를 갖다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나머지는 상수가 무조건이니까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보통 세팅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를 R. 선생님 저 K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A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나누는 식이 2차식일 때는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 1차식 이하를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누는 식이 2차식인 경우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나머지는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하면 돼요. 선생님 상수항도 있잖아요. 그렇지. A가 0이면 B라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누는 식이 3차식인 경우 나머지는 2차식 이하가 돼야 되는데 2차식도 되고 1차식도 상수항이 되는데 그때 나머지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을 해서 A, B, C를 구하면 됩니다. 이때 A가 0이면 1차식 A가 0, B가 2, C가 3이면 1차식이 될 테고 A도 0, B도 0이면 상수값 C만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나누는 식의 차수를 꼭 확인한 후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나머지 정리라 부를 거야. 유형 7, 유형 8, 유형 9에 있는 24페이지 피시는 여기는 대빵 완전 무조건 시험. 모든 고등학교에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 여기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대요. 이 파트는 100%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내년에 이제 학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내년 자세하게 똑같은 또 얘기할 거야. 아무튼 요 구조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40번 했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143번 한번 다뤄볼까요? 143번 문제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식 ax의 5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 빼기 4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 나눗셈식인데 나누는 식이 몇 차지고요? 1차고요. 우리는 얘를 등식으로 표현할 거야. 검산식으로. 그러면 이 나눗셈식은 항등식이 된다라고. 자, 다항식 nex의 5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 빼기 4를 나누었어요. 뭘로 나누었어요? x-1로 나누었대요. 그때 몫이 있겠죠? 몫이 있었을 거야. 몫이 있었을 거야. 몫에 대해서 몫으로 말이 없는데요. 몫이 말이 없다라고 해서 몫이 0이거나 몫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몫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한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몫이라고 쓸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3이래요. 더우시겠네요. 하영! 이 등식은 방정식입니까? 항등식입니까? 그렇죠.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x값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에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x에다가 뭐 1을 대입할 수도 되고 5도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요 한글로 써진 이 몫이 거추장스럽지 않니? 우연? 얘를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의 양변에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좋더라? 그렇지. x에 1 대입해 봅시다. x에 2를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 1의 5제곱은 1. 그래서 a가 되고 b가 되고 1 대입하면 c가 되네. 1 빼기 1은 빵! 빵 곱하기 몫은 빵! 그래서 3만 남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일단 등식 하나의 문자 A, B, C 세 개지만 어쨌든 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네요. 얘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한편 구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다항식을 요 ax의 5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 빼기 4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자,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건 상수항밖에 없죠? 상수항이 돼야겠다. 그래서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상수항 어떻게 표현하면 돼? r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몫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몫을 갖다가 안 쓰면 안 된다고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몫을 qx라고 써볼까? 이렇게 qx라고 써볼게. 자, 우리의 목적은 요 r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은 요 r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x 더하기 1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래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등식이 항등식이다라는 조건과 그래서 항등식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문제에서 준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기억이라고 하는 a, b, c 관계식이 등장했다라는 거. 어쨌든 r을 구하고 싶어. 이 등식은 항등식인데 그러면 재우 x에 얼마를 대입할 거야? 얘는 그렇죠. 마일.
얘를 없애고 몫을 한글로 써지지 않지만 얘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 즉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5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빵! 사라지면서 r만 남네요. 한편 마이너스를 묶어버리자.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있네? 여기 있네. 7이잖아 7. 그럼 마이너스 7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1이 r입니다 라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셨나요? 참 쉽죠? 이해가셨어요? 1차식으로 난 나머지였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도전해 봅시다. 유형 8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오늘은 유형 9번에 147번만 풀어도 오늘은 성공한 거야. 진짜.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147번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오늘은 이걸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피곤이 조금 쌓여가지고 목소리가 그저께도 다르지 않니? 똑같네. 아쉬워. 네, 자 봅시다. 144번.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 1차식, x 더하기 2, 1차식 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fx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 할 때 r1의 값을 구하세요. 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대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대표 문제가 될 텐데 개념을 위해서도 한번 풀어보시겠지만 자,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었겠죠? 그때 나머지가 2이고 3이고 똑같은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었다. 얘도 몫이 있었겠죠? 몫이 다를 거니까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었다. 지금 이게 조건. 그렇지? 이 조건을 가지고 구하래. 뭐를?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얘도 몫이 있었겠죠? 얘 몫은 qx라고 써주는 볼까? 얘 qx야, qx가 몫이라고. 한편 나누는 식이 지금 몇 차입니까? 2차식이죠. 2차. 따라서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죠? 1차가 될 겁니다. 손가락 기울면 안 돼. 이렇게 1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니까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요 나머지, 요게 rx죠, rx. 문제에서 말하는 나머지 rx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a와 b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쵸? a를 맞춰주시고 b를 맞춰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다. 졸리신 분 껌 드실래요? 얼른 다녀오세요. 껌도 드실래요? 갔다 와서 말해. 껌 먹을래요? 껌 먹을래요?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뭐 우리나라 팀하고 뭐 영국 팀하고 했다던데.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안 보십니까? 네. 공부밖에 안 하십니까?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오늘? 네, 집에서. 아 집에서. 할머니 태우다가 이모가 집에 아 할머니 어디 많이 편찮으시나요? 다리 풀어서. 아이고 연세되셔가지고 고생하셨구나. 안 더우세요? 문제 하나 낼게요. 풀은 있는데 과일은 없습니다. 풀은 있는데 과일은 없다. 풀은 있고 과일은 없다. 공기는 있고 바람은 없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도둑은 있고 경찰은 없습니다. 도둑은 있고 경찰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하나 더. 그릇은 있고 컵은 없습니다. 뭘까요? 하요. 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있었어요. 풀은 있고 가위는 없다. 공기는 있고 바람은 없다. 도둑은 있고 경찰은 없다. 그릇은 있고 컵은 없다. 뭘까요? 힌트 더 드릴까요? 먹을 겁니다. 우와! 완전 밥. 밥풀, 공기, 밥도둑, 밥그릇. 굿. 센스가 좋으시네요. 네. 자, 다시 나머지 정리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머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리. 지금 나누는 식이 케이스가 있어. 얘는 나누는 식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보고 있다.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볼 건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 마치 대응시키는 거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ax 플러스 b 1차식이 되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이야.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당연히 그때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되겠습니까?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을 하는 이 관계에서 1차식은 클리어했지요. 이제 두 번째 2차식에 대해서 할 겁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럼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 1차 이하가 되잖아. 그래서 임의의 1차식이라고 얘를 이야기하고 임의의 1차식은 뭐 ax 더하기 b 아니면 또는 뭐 px 플러스 q 아니면 mx 더하기 n 아니면 세모 x 더하기 네모 해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나머지 해가지고 세모 네모를 구하시든 mn을 구하시든 pq를 구하시든 ab를 구하시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해갔지? 나머지 오케이. 그런데 요 등식에서 얘는 이 등식은 항등식이야. 그런데 요 a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QX가 참 거시기해. 얘를 없애고 싶어. 얘를 없애고 싶은 방법이 얘를 없애고 싶기도 하고 한편 문제의 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문제에 주어진 이 두 조건의 1차식들이 바로 요 나누는식 2차식의 인수들이 되는 거죠? 파악하셨어요? 그렇지.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잖아. 따라서 이 등식은 항등식이어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되니까 x에다가 나눈식이 0 되는 x값들을 대입하자. 문제 조건이니까 이 조건 써먹자라는 거지. 이 조건이 뭐야? 얘를 기억. 첫 번째 뭡니까? 얘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지. 마이너스 1. f-1이 얼마다? 3이다. 이거 기억.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요거 써먹자는 소리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fx에다 마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딱 대입한 순간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고?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 값은 3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는 빵! 해서 다 사라지고 여기도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 조건 기억을 갖다가 요 식에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렵나요? 아니죠? 그 다음 조건 2은 f-2는 마이너스 1이래. x에다가 마이를 대입할 거야. 그 마이너스 2 딱 대입한 순간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즉 여기다 마이너스 있는 거랑 똑같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는 빵 돼서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겠네. 이렇게 등식 두 개의 문자 두 개니까 풀수가 있죠. 중2 때부터는 일방식이지. 야 변명 빼버리자야. 변명 빼버리면 3 빼기 마이너스 1은 4는 마이너스 a 빼기 2니까 플러스 a가 되고 b 빼기 b는 사라지겠네. 따라서 a는 4가 되고요. 4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7 되나? a는 4 정리하면 이쁘게 씁시다. a는 4, b는 7 되겠네. 끝이 아니죠. a하고 b는 내가 만들어준 것뿐 문제에서는 나머지 rx를 구하라고 그랬어. rx가 ax 더하기 b니까 4x 더하기 7 될 테고. 따라서 근데 한 번 더 꼬았어. 뭐라고? r1 구하래. R1은 1 집어넣었더니 얼마? 11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145번 지금 해보세요. 시작. 145번 시작. 한번 다시 풀어보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45번. 다항식 fx를 x 더하기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고 x 빼기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였다. 그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나누는 식 2차식이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돼야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a, b 문자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문자가 두 개니까 조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하는데 딱 두 개 있네요. 그쵸? 이 두 개가 조건이 되겠죠? 한글로 적어져 있지만 우리는 얘를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네도 이제 연습하면 이거 있자마자 이제 fx를 1차식 x 더하기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읽은 순간 이 등식은 항등식이어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좋지만 마이너스 1을 굳이 넣겠다. 왜냐면 얘를 죽이기 위해서. 즉 f 마이너스 2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자, 요 관계식, 요 기호를 보고 위에 있는 식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f 마이너스 2는 6이 뭡니까?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에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문제 저렇게 적어져 있잖아.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x 더하기 2로 나누어 나머지 6이에요. 요거부터 이제 해석하자. 1차식 요거 해석 다 되죠? 그 다음 얘는 뭐야?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예요. 즉 f2가 2예요. 자, 연습 됐죠? 우리는 이제 다 연습해봤죠. 한번 이 문제 말고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다. 이 표현을, 이 문장을 본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소윤? 얘를 기호화하면 F3은 1이 생각나야 돼.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래. 이거 있는 순간 우리 형 뭐가 생각나야 돼? F-3은 4. 자, fx를 2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었대. 그럼 뭐 생각나야 돼, 재우? f2분의 1은 1이다. 그렇지, 이렇게. fx를 x 더하기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분의 7이에요. 이거 보고 뭐 생각나야 돼, 하여? 그렇죠. fx를 뭐 어려운 거 할까요? x 더하기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었대. 우리 뭐 생각나야 돼요, 지은? 그렇죠. 여기 생각나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도 요 등식과 요 등식을 내가 적어주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주지만 우리 친구들은 얘도 그 다음에 간단히 했을 때의 표현 방법도 둘 다 기억해주면 좋겠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써먹는 문제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은 알걸? 지금 내가 나누는 식을 항상 나누는 식을 지금 이 색깔로 고정한 거 있는 거 지금 체크 보셨나요? 그쵸. 내가 나누는 식을 계속 이 색깔로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곱하기 f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a, b 맞춰라. 그러면 fx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자칫 난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야. 이 문제는 이 몫을 없애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이 인수분해잖아. 이 인수분해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눗셈식은 항등식이라서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백만승을 하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을 거야. 이 문제에 있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들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하겠다 소리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빵 돼서 사라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마이너스 2a 더하기 b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간단히 해볼까요? 4 빼기 2는 2 더하기 2는 3 얘는 3이 되고 f 마이너스 2는 6이니까 18 되겠네요. 이렇게 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2 대입합시다. 2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2 대입하면 얘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f2는 2 빼기 빵 돼서 다 사라지고 2a 더하기 b가 되겠네. 따라서 7이죠? f2는 2죠? 그럼 13은 2a 더하기 b가 되겠네. 요 등식과 요 등식 변변 뭐 더하면은 a가 소거될 거고 빼면 b가 소거되겠죠? 변변 뺄까요? 더할까요? 더할까요? 변변 더합시다. 변변 더하면 18 더하기 14는 32는 마이너스 2에 2에 더하니까 없어져서 b 더하기 b는 2b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b는 16이 되고요. b가 16이니까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돼서 a는 마이너스 1 됩니까? 따라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6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6이 정답이 됩니다. 재우 이해가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다항식을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서 그때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한 후에 a,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47번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 별 10개짜리. 나는 별을 치는 게 뭐 그냥 별 치면은 중요한 문제긴 하고요. 별 10개는 시험에 나올 확률 100% 문제들. 별 5개는 나올 확률 50%.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맞았죠? 네. 자, 147번 하영이 읽어주실래요? 네,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를 지금 얘는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 몇 차입니까? 2차죠.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겠죠? 몫이 있었을 테고요. 그때의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다. 자,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x-2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눠요. 그럼 당연히 몫이 있었겠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상수. 상수는 4래 4. 오케이. 자, 그렇다면 대망의 빠밤 fx를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야 이거 2차 곱하기 이제 3차 3차? 그쵸?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와우.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그때의 몫을 QX라고 쓸게. 한글 말고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고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요 나머지가 a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조건 몇 개야? 2개야.
내가 맞춰야 되는 문자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이거 얘 0 되는 값 1, 얘 0 되는 값 2.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되긴 하구나. 얘 0 되는 값 하나 더 있네. 그래서 2개가 나오는구나. 아 이거 풀 수는 있겠다. 얘는 연립방정식 풀면 풀겠네. 근데 이게 보통 얘는 지금 이 처음에 얘는 대표 문제라서 얘가 연습 문제가 되네. 얘는 0 되는 값이 2개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는 있겠다. 그런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 나와줄 겁니다. 이제 이따가 내가 예제로 주는 문제들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 또는 완전 제곱식을 줄 거야. 요 2차식이 그러니까 조건이 2개가 있는데 조건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요 147번 문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여기 2차식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주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줄 겁니다. 근데 얘도 지금 인수분해 되는 애를 줬네. 이런 거는 약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풀 수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표로 얘를 갖다가 푸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게 좀 하나가 있는데 숫자 놀이 좀 해봅시다. 24를 8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소희는 여기 좀 볼래요? 여기 좀 보고 합시다. 24를 8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없다가 아닙니다. 0입니다. 0이 될 테고요. 24는 8로 나눠 떨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72를 8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얘네 둘이 더했어. 둘이 더한 값을 8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0입니다. 0. 그쵸?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8의 배수랑 8의 배수랑 더해서 8로 나눈 나머지는 8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쪽이요? 이해가니?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24를 8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럼 24 더하기 7을 할 거야. 이 값을 8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7. 요 7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24 더하기 12를 8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3이죠?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24 더하기 11에서 8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8로 나눠 떨어지지. 얘는 8의 배수거든. 24는 8의 배수야. 8이 약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3이 되나?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3. 따라서 10이라고 24랑 더해서 8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겠다. 이해갔니? 요거 원리 알겠어요? 못 믿겠는데? 자, 약간 요런 거야. 어떤 거 하고 싶냐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25) 25를 7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3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7하고 3을 잘 바꿨어. 3, 7에 21, 21 더하기 4는 25 맞지요? 맞아. 21 더하기 4는 25 맞아. 그치? 맞지? 그런데 내가 이걸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5를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다라고 해석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틀려? 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맞아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지금 이게 뭐합니까? 크죠?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셋 중에 하나여야 돼.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그럼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3, 8에 24, 나머지는 1 하고 구할 수도 있지만 자 봐봐 아까 했던 거 좀 써먹을게. 요 우변 좀 볼래 우변? 우변에서 얘는 21이야. 21은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4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 따라서 21 더하기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결국 요 우변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겠다 이거야.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어요? 이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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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거 써먹을까 요거. 나머지가 자 그럼 봐봐. 다시 연습. 요 연습이야. 7 곱하기 123 더하기 10이 있대.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게? 얼마죠? 3. 좋아요. 다 물어봐야지. 8 곱하기 999 더하기 13이 있어. 얘를 8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왜죠? 8 곱하기 999는 8로 나눠 떨어집니까?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약수야 약수. 만약에 3 곱하기 4는 12지. 12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까? 네. 12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까? 네. 다시 8 곱하기 999를 8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까? 네. 그런데 얘한테 13이 더해져 있대. 이 값을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8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전체 식을 8로 나눈 나머지는 요 13을 8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야. 요게 지금 핵심이야. 그래서 5가 되겠죠. 13을 8로 나눈 나머지 5죠. 알겠니? 졸리느냐 껌 드릴까요? 우연? 뭐 해볼까요? 7 곱하기 504 곱하기 11이 있어. 얘를 7로 난 나머지는 4. 어차피 얘는 기사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12 곱하기 57 더하기 22. 이 값을 12로 나눈 나머지는 100 곱하기 1234 더하기 123이 있대.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23. 잘하네. 좋아.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봐봐. 다시 식으로 올게. 자, 보자. fx를 2차식 x제곱 빼기로 난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 돼요. 자, 2차를 나눴어. 나머지 1차가 됐어. fx를 x 빼기로 난 나머지가 34랍니다. 이때에 그렇다면 fx를 조건에 있는 두 나누는 식의 곱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를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해석을 바꿀까? 해석. 여기까지 똑같이. 얘를 가식, 얘를 나식. 지금 가식과 나식은 똑같은 숫자들 문자들입니다. 다른 데가 딱 한 군데 다른 데가 다르게 적어놨는데 찾으셨나요? 수문그림 찾기. 무엇이 다른? 수문그림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네, 맞아요. x-1을 다른 색깔로 했어요. 여기는 지금 노란색, 여기는 하얀색이잖아요. 지금 얘는 뭡니까? 가식은 얘가 나누는, 이 3차가 나누는 식이라면 나식은 x제곱 빼기를 나누는 식으로 보고 싶대. x제곱 빼기를 나누는 식으로 생각하고 싶대. 오케이? 일부러. fx를 얘로 나누는 식으로 볼 거야. 그러면 가는 fx를 3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2차다. 근데 나식은 이렇게 읽고 싶대. fx를 x제곱 빼기로 나누었는데 얘가 몫이고 얘가 2차가 나머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대. 그러면 봐봐. 2차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누는 식 몫 나머지라고 한다면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틀려버려. 자, 다시 숫자 좀 볼게. 잘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47이라는 수가 있어. 47을 1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1이거든. 맞아요? 맞죠? 계산 좀 해줘. 맞지?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렇다면 자, 똑같이 적을 건데 12는 요 12는 6 곱하기 2잖아. 그래서 내가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적고 더하기 12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를 해석할게. 47을 6으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11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47을 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나눈 수보다 더 큰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겠어? 아, 47을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요 우변 값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우연? 아까까지 연습했는데 여기서 요 식을 얘를 이 값을 이 동그라미 값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아까 있어 여기서 봐봐. 아까 했네. 6 곱하기 6 더하기 12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5가 돼야 돼. 5 그치? 오케이? 이 값을 6으로 나눈 어차피 얘는 6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따라서 이 전체식 값을 6으로 나눈 나머지다 12를 6으로 나눈 나머지다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정리할게. 무슨 말이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런데 얘를 갖다가 c 자리 c 우리는 얘를 나눗셈 식으로 읽으면 n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b이고 나머지가 c예요 라고 읽을 수 있지만 다만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선 c가 a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등식인 이런 구조가 나눗셈처럼 생긴 구조가 있는데 C가 A보다 차수가 같거나 큰 경우가 있어. 이해갔니? C 자리에 오는 나머지 자리에 오는 애들 중에서 이 A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거 이런 거 7 곱하기 123 더하기 10 이런 거 이 값이 n이 있는데 이때 요 수 n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3이야. 왜? 얘는 어차피 7의 배수니까 10을 7로 나눈 나머지가 이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거야. 얘를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러요. 유식한 말.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걸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니? 자 그러면 다시 정리가 됐어. 일반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거일 때 요 전체 N을 A로 나눈 나머지는 C를 A로 나눈 나머지가 어쩐더라? 같더라 이거야. 이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나 요 10을 7로 나눈 나머지는 같다 이거야. 됐니? 오케이. 이 전체 47이죠.
이것만 하고 쉽게 잘 봐봐. 47을 실제 나눠볼게. 6으로 나눈 나머지나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몫은 6, 7에 40 조그맣게 적을게. 나머지 5가 되고 11이 있어. 얘도 6으로 나눌게. 6으로 나누면 얼마야? 6, 1은 6. 나머지는 5 되겠다 이거야. 두 나머지가 똑같아 이거야. 오케이? 다시 일로 와서 fx를 3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될 거야. 근데 이 나누는 식에서 나누는 식을 일부분만 찾아보겠대. 이 2차식으로 고정시키겠대. 이 fx를 이 2차로 나누는 식을 2차로 한정시키겠대. 한정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2차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도 2차예요 말하면은 얘가 모순이 생긴다라니까. 나머지 식이 아니라 이거 이제. 나는 나머지 식이 아니야. 가는 나머지 나눗셈식이 되지만 나는 나눗셈식이 되지 않는다. 이 나머지가 가짜 나머지가 돼. 가짜 나머지. 그러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고 있냐? 이 전체 fx를 요 셈으로 나눈 나머지나 이렇게 나머지 자리에 있는 친구가 나누는 식하고 차수가 같거나 큰 경우 이 나머지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나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이 전체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나 요 12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는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편 우리는 이 fx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어요. 얼마예요? 여기인데 2x 더하기 3이네. fx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인 거야. 그렇다면 요 나머지를 셈으로 나눈 나머지도 2x